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감세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칙세라는 것을 매기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난립니다. 배당세를 15%에서 35%까지 늘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되는 시한은 6월 9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식 모으기를 시작했거든요. 토스의 자동 주식 모으기인데 토스를 안 쓰는데 수수료가 무료라서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을 10주씩 매일 아침에 시장가로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40주 산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컨셉 자체가 JP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JPQ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P 500의 데일리 커버드 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요 포트폴리오는 DGRW라고 하는 배당 그리고 기술주 같이 포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가져가는 컨셉으로 약 7%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데 같이 모아가시는 분들은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손해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하고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텍스컷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겠다는데 그 재원이 바로 벌칙세였다라는 거죠. 원래 재정부담 키우는 감세안을 하원 통과할 때만 해도 사실 크게 이슈를 몰랐었거든요. 이때 5월 22일, 23일 이때 발표를 했었는데 뭐 법인세나 아니면 소득세를 줄여주고 약가를 인하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때 1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발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지금 899 섹션이라는 곳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그 배당이나 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율을 15%라고 기준으로 잡으면 매년 5%씩 올려서 맥스 35%까지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1억 벌게 되면은 이제 순수익을 그러면 현재로서는 15%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배당으로. 근데 8,5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1년 뒤에는 5%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8천만 원이 되고 4년 뒤가 되면은 자 최대 20%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35%가 세금이라서 6,500만 원과 8,500만 원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 이게 과연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지금 전 세계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월가는 대형 악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섹션 899라는 거예요. 자본시장의 무기화가 되고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고 최근에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OBBA 법안과 이제 FDAP라는 소득이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는 뒤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결론은 악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악재다라는 건데 로이터나 그다음에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일단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월가에 대해서 예산안에 포함된 이 예산안을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외국인 세금 정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고 새로운 법안이 이제 투자자들을 떼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5%씩 상승하는데 2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OBBA랑 FDAP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우호국에 대한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협정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조세 협약도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OBBA 먼저 볼게요. OBBB라고도 하고요. OBB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도 부르는데 일단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처음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작은 감세법이었으나 끝은 외국인 증세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AP라는 세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미국에서 배당을 받게 될 때는 원래 30%의 세금을 냅니다. 특히나 저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혜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30%를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게 돼요. 제가 유튜브 수익으로 100만 원을 벌면은 30%를 세금으로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를 우리가 배당세로 내고 있죠. 이건 다 아실 것 같고요. 변경으로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차별국으로 지정될 때에 결국 5%씩 최대 20%까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매년이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 외국 개인 및 법인이에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세 조약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건데 이 AP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확정된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연간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결정된 확정된 수익이다라는 건데 우리말로 치면은 수동적인 약간 불로소득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동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라는 건데 일하지 않아도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 법으로 이 외국인들의 이 불공정한 세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 그리고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 소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 이자 마찬가지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의 이자가 기본적으로 35%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예금의 이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당 쪽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에서 발생한 투자 배당금이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열티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타는 이중과세를 원래는 배제하기 위해 각국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조항을 다 삭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각국의 조세 협정보다도 더 상위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로 맺어졌다 하더라도 5%씩 증가되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자까지는 오케이다,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하겠지만, 커버드 콜의 배당 소득 은 지금 앞서 보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명시적으로 이런 것을 제외하겠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확정의 그런 커버드 콜의 이득은 배당 소득이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 투자 배당금으로 인식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외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과적으로 공격적으로 진짜 배당 안 주는 종목들만 사라, 결국 엔비디아만 사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은 제외 규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어떤 국가가 우호국이냐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이런 나라들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이 DST라고 하는 디지털 세금이라고 붙여요. 미국에서 빅테크들에 대해서 뭐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 3%의 세금을 더 때리거든요. DST라는 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미국 감세안에 대한 세수 보전을 위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죠. 명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호주나 뭐 이태리, 스페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 필라 2 어댑터라고 있거든요.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인바운드 스트럭처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이 직접 운영하는 미국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다. 실제로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미국에 관련된다 하더라도 차별적인 대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높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그 위협적인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더 때리겠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왜 얼마나 빡세냐면은 이 조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부펀드, 그다음에 연기금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미국 제외하고는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쪽 이상에 되는 요 섹션 899의 조항에 어쨌든 세금에 대한 제재 집행인 건데, 미국 내에서 받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벌칙성 과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황당한 내용인 건데, 이게 지금 과정 자체가 좀 재밌는 거죠. 이겁니다. UTPR이라고 하는 거, 우회 금지인데, 일단 디지털세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미국 기업들이 메타나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차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UTPR이라고 하는 것이 우회할 때, 그러니까 세금을 싼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우회했을 경우에 지금 최저 한세라고 해서 최저 15%는 세금을 내라라고 OECD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는 왜 이렇게 똑같이 차별받아야 되느냐, 나는 싫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깎아주는 건데 왜 똑같이 15%를 적용하느냐, 나는 싫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고, 텍스터널이라는 그 일간지에 보면은 세금 제도에 맞서서 뭐 이제 전쟁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좀 빡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내용이고, 자,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과정은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 서명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일단 법안을 하원이 발의를 합니다. 보통 예산안 같은 건 하원이 발의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결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과반이 넘으면 미국의 의회는 자동으로 통과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은 총 435석이고요. 과반 218석이니까 이걸 넘으면 자동 통과인데, 자, 찬성 215, 반대 214로 5월 22일 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났습니다. 여기 제가 근거 자료를 캡처해서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단 한국 배터리 이런 것들의 보조금을 조기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나 SDI 같은 거는 빠질 것도 없는데 더 빠졌어요. 딱 보면 한 표 차이로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건데, 상원으로 빨리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요 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연방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5월 28일 날.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세금을 네 맘대로 하면서 독재 정치를 하지 마라라고 연방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자, 트럼프가 선 넘었다, 미국 법원에서 핵심 정책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바로 항소를 했죠. 여기서 지금 주시장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 법원이 관세를 막게 되면은 외국에 인질이 된다, 사법부에 노골적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여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 법원이 모든 걸 중지해라고 명령한 상태죠. 모든 것을 올스톱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5일 날 항소 법원이 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되게 촉박한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6월 9일까지 항소에 대해서 재답변을 받고요. 여기서 소송에 가게 되면은 1년 반 이상 정지 예상이고요. 아니면은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또 6월 9일 이후에 봐야 된다라는 게 뭐 제가 정리한 자료 중에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기면 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100석 중에서 과반이 51만 되면은 통과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보시면 미 공화당이 최근에 51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매년 5%씩 증가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아주 이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상을 한번 해보는 근거로서 제가 2017년 트럼프 1기 때의 자료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5월 22일 그리고 5월 28일 그리고 6월 5일까지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 6월 9일까지 최종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바인데 실제로 어게인 2017과 똑같습니다. 이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요때가 트럼프 1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바마 뒤에 이제 바이든이었고요. 자, 보시면 이때 하원에서 발의를 하고 2017년 11월 2일이었거든요.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통과일은 불과 2주 만에 통과를 했어요. 되게 빨리 통과한 거죠. 그러면서 상원 통과도 2017년 12월 2일이니까 또 2주 만에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외국에 대한 세율을 늘리자 뭐 이런 내용은 좀 예민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빨리 통과된 거긴 한데 2주 만에 통과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서명까지 한 날짜가 12월 2일에서 또 2주가 흘러서 12월 22일입니다. 이것까지 하는데 한 달 반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갈 거고요. 이제 어쨌든 이때 트럼프 1기 때에도 원래는 감세 그리고 일자리법이었어. 일자리법.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더라? TCJA가 텍스, 컷, 잡, A가 뭐지? 액트인가? 하여튼 뭐 아까 감세 일자리법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소득 구간 이렇게 있으면 세율을 대부분 낮춰준 겁니다. 저소득층은 상관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12% 낮춰준 거 보이시죠? 25%에서 22% 낮춰준 거. 그리고 최대 수혜 구간 좀 늘렸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감세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율도 줄어들고 이 최대 세액 구간도, 최대 소득 구간도 60만으로 늘렸다라는 건 보면은 감세를 했다라는 건데, 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가 결국 한계 세율이거든요. 보면은 2018년에 주황색인데 파란색이나 다른 것보다 주황색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황색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낮아졌다라는 건데, 이때는 이런 좋은 취지였고 지금은 악법이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 법원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독주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